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산천초목이 타들어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셨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달포를 넘기니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 기력조차 없어 어미 품에 안겨 힘없이 숨만 몰아쉬곤 했습니다. 나라님께서는 이 참상을 듣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귀하디귀한 진율미를 내려보냈습니다. 허나 이 고을의 수령인 박현감은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제 배를 불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 같은 자였습니다. 어두운 밤 관아의 은밀한 안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곳간 앞에서 박현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쌀가마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게나 쌀알이 이리도 희고 고울 수가 있나. 어리석은 백성놈들은 모래반 쌀겹 안 섞인 죽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먹을 것이다. 이 귀한 쌀은 나중에 비싸게 내다 팔아 내 은자로 바꾸어야지. 박현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곳간을 채우고 있는 쌀가마니들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쌀은 나라에서 내려온 것이니 만약 누군가 훔쳐가거나 그 존재가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이나 나돌들은 눈치가 빨라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사내놈들은 입이 가벼워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 안채를 지키게 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박현감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 과부 어미가 있었지. 힘도 장사고 우직하기가 속았다고 소문난 그 며느리 말이다. 다음 날 박현감은 소월을 관하로 호출했습니다. 소월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죽은 남편이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언제 관노비로 팔려갈지 모르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장정선엇은 거뜬히 제압할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박현감은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월을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월이냐? 듣자 하니 내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내 시어미와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지? 예, 그러옵니다. 나으리 부디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내 너의 딱한 사정을 봐서 기회를 주마. 너는 오늘부터 내 안채를 지키는 호위가 되어라. 밤마다 순찰을 돌며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한다면 내 특별히 내 빚을 탕감해주고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허나 이 안채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 입을 놀렸다가는 내 시어미까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나으리, 정말이십니까?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월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에 감격하여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늙은 시어머니 홍단을 편안히 모시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소월은 박현감의 안채 앞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차고 꼿꼿이 서 있는 소월의 모습은 마치 바위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박현감은 그런 소월을 보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우직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감히 내 명을 어길 생각조차 못할 테니까. 하지만 그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리자거나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의적이라 불리는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그 그림자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기와를 타고 넘어 안채 지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마당을 지키고 있는 소월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저기서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현감 저 놈이 빚을 미끼로 우리 착한 소월이를 개처럼 부려먹다니. 내 저 놈의 쌀독을 몽땅 비워버려야겠다. 검은 고양이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저 멀리 담장 쪽으로 던졌습니다. 탁 하고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월은 반사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소리가 난 담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에게는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바람처럼 지붕에서 내려와 비밀곳간의 자물쇠를 순식간에 따버렸습니다. 이내 곳간 문이 열리고 검은 고양이는
미리 준비해 둔 커다란 자루에 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장사라 불리는 소월 못지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쌀가마니들을 자루에 옮겨 담은 검은 고양이는 다시 지붕을 타고 넘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과 함께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쌀가마니들은 관아 담벼락 아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레에 실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집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월이 담장 쪽을 확인하고 다시 곳간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였습니다. 곳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 또한 감쪽같이 채워져 있어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현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디 밤새 내 쌀들이 잘 있었나 볼까? 그러나 문을 연 박현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곳간 바닥뿐이었습니다. 쌀알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쌀, 내 금쪽 같은 쌀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박현감은 당장이라도 도둑이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화병이 나서 죽겠구나 관아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포졸들을 풀어 잡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만약 도둑을 맞았다고 신고를 하면 관아의 수령이 사적으로 국고를 빼돌려 비밀 곳간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도둑 맞았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현감은 펄펄 뛰며 소월을 불렀습니다. 내 이연, 소월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쥐새끼 한 마리라도 보지 못했느냐? 소월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밤새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만 밤중에 담장 쪽에서 소리가 나서 잠시 확인하러 다녀온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변고라도 생겼습니까? 박현감은 소월의 말을 듣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우직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현감은 속으로 셈을 해보았습니다. 인연이 훔쳤을 리는 없다. 저 미련한 것이 혼자서 그 많은 쌀을 하룻밤 사이에 옮겼을 리 만무하고 무엇보다 인연은 빚 때문에 내게 목을 메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필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놈들이 공모한 것이 틀림없다. 박현감은 평소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비상했던 이방과 나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놈들이라면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고 쌀을 빼돌려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박현감은 엉뚱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오늘부로 안채를 출입하던 나돌놈들을 모조리 내쫓아라! 그 놈들은 눈빛이 흐리멍덩하고 사악하여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썩 꺼지라 일러라! 그날 오후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나졸들을 뒤로하고 박현감은 소월을 따로 불렀습니다. 소월아, 너는 비록 어젯밤 쥐새끼가 드나드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했으나 내 우직한마는 내가 높이 산다 머리 굴리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차라리 너처럼 미련할 정도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낫다.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부터 내 안채와 침소를 지키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 다른 놈들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 알겠느냐? 박현감은 쌀을 도둑 맞고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역설적이게도 도둑이 들던 순간 자리를 비웠던 소월을 가장 신임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굳게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눈을 피해 쌀을 털어간 도둑이 바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 홍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율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은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쌀은 사라졌으되 굶주린 백성들의 배는 채워졌으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검은 고양이라는 일적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현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현감이 나란히 몰래 쌀을 빼돌려 한양으로 도망칠 준비를 한다더라. 아니지,
이미 기생집에 팔아먹고 빈 곳간만 지키고 있다던데. 이런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박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쌀은 부피가 커서 숨기기도 어렵고 이미 한 차례 도둑을 맞았으니 언제 또 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탐욕스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도둑놈들 뿐이다. 내 이 피 같은 재산을 어찌 지킨단 말인가. 쌀은 무겁고 눈에 띄니 아니더랬다 그래. 은자다. 쌀과 비단을 모두 팔아치우고 은자로 바꾸면 내 품 안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현감은 그날부터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비밀 장부, 즉 매관매직과 횡령의 기록이 담긴 치부책을 펴놓고 믿을 만한 거간꾼들을 불렀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관아의 뒷문으로는 수레가 드나들었고 쌀가마니와 비단이 나가고 묵직한 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보름이 지날 무렵 박현감의 손에는 엄청난 양의 백은이 쥐어졌습니다. 그 번쩍이는 은덩어리들을 보자 박현감의 입가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새로운 고민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 많은 은자를 어디에 숨긴단 말인가. 땅에 묻자니 누가 파갈까 두렵고 곳간에 두자니 저번처럼 펄릴까 무섭구나. 내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믿을 수가 없다. 박현감은 자신의 침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자신이 늘 깔고 앉는 대청마루 밑 아궁이와 연결된 구들장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옳지.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더냐. 내가 잠자고 숨쉬는 바로 이 방바닥 아래라면 귀신도 모를 것이다. 내 발밑에 두고 지키면 놈들이 내 목을 베어가기 전에는 가져가지 못하겠지. 박현감은 즉시 공사를 벌였습니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 인부들 대신 유일하게 믿는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아, 내 힘이 장사라 들었다. 오늘 밤 내 침소의 마루를 좀 드러내야겠다. 쥐새끼가 드나드는 구멍을 막으려는 것이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나으리. 소월은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현감의 침소 마루를 뜯어냈습니다. 박현감은 소월이 뜯어낸 마루 밑 공간에 은자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었습니다. 은빛 찬란한 은덩어리들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으나 소월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짐을 나를 뿐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박현감은 다시 마루를 덮고 그 위에 두꺼운 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소월에게 명했습니다. 듣거라. 오늘 본 것에 대해 밖에서 입 뻥긋했다가는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오늘부터 너는 내 침소 문 앞을 지켜라. 내가 잠든 사이 마루 밑에서 쥐새끼 발소리라도 들리면 즉시 나를 깨워야 한다. 내가 조는 순간 내 시어미와 내 목숨은 끝장이다. 알겠느냐? 예, 나으리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그날부터 소월의 고단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현감의 침소 앞을 지키는 생활은 쇠처럼 단단한 소월의 몸마저 축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 되어 국밥집으로 돌아온 소월은 파김치가 되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홍단이 구수한 국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눈매는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 꼴이 그게 뭐냐과나 이리 고되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국밥 한 그릇 떠줄 테니 어서 먹어라. 어머니, 국밥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고되더냐? 청소나 하고 순찰이나 돌면 된다더니 현감 놈이 딴짓이라도 시키더냐? 홍단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마십시오. 현감 나으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해지셨습니다. 갑자기 침소 마루 밑에 쥐가 산다며 펄펄 뛰시더니 밤새도록 저를 침소 문 앞에 세워두고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잠도 안 주무시고 방바닥에 귀를 대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는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홍단은 국자를 젓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 마루 밑에 뭘 숨겨두기라도 한 것 같더냐?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무거운 상자들을 잔뜩 나르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홍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십수년간 탐관오리들의 곳간을 털어온 전설적인 도둑,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내가 아니라 탐욕에 찌든 돈 냄새였습니다. 올치살이 없어지니 불안해서 돈으로 바꾼 괴로구나. 그 의심 많은 놈이 며느리를 시켜 제 발밑에 묻어두었다. 필시 은자일 게다. 제 놈이 그 위에서 다리를 틀고 앉아있겠다 이거지? 홍단은 혀를 찼습니다. 현감이 침소 안에서 꼼짝도 않고 지키고 있다면 아무리 날고 기는 도둑이라도 훔쳐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놈을 방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해. 그 방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는 수밖에. 홍단은 마당 구석에 놓인 커다란 똥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삭혀두어 뚜껑만 열어도 악취가 진동하는 그것을 보자 기막힌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가, 오늘은 내가 보약을 좀 다려줄 테니 먹고 한숨 푹 자고 가거라. 현감 놈 지키러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지. 소월이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지자 홍단은 깊은 장롱 속에서 낡은 검은색 복면과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똥장군을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현감 놈아, 내 놈이 좋아하는 은자의 향기를 좀 더해주마. 평생 잊지 못할 향기가 될 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홍단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관아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현감의 침소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홍단은 그가 잠들지 않고 뜬 눈으로 바닥을 지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홍단은 기와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소의 마루 밑과 연결된 풍혈을 찾아냈습니다. 홍단은 지붕 기와를 살짝 드러내고 준비해 온 똥장군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콸콸콸. 걸쭉하고 누런 오물들이 풍혈을 타고 마루 밑 공간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은자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을 덮치며 바닥 전체를 오물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나으리 백성들 피고름 짠 돈이니 이 정도 거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방 안에서 박현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냐? 박현감은 코를 감싸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 틈새에서 올라오는 누런 악취가 방 안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은 냄새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며칠을 묵혀 썩을 대로 썩은 그야말로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소월아! 문 밖을 지키던 소월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멈춰라! 들어오지 마라! 문을 열지 마라! 박현감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 마루 밑을 들여다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루 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은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똥물을 뒤집어 쓴 은자 상자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속이 좀 안 좋아 방귀를 좀 심하게 뀌었을 뿐이다! 썩 물러가라! 예, 방귀 말씀이십니까? 소월은 문 밖에서도 느껴지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의아했지만 주인의 엄명에 다시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박현감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루 틈새로 올라오는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텨막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냄새 필시 누군가 내 은자를 노리고 수작을 부린 게야 하지만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누군가 들어와 바닥을 뜯어볼 것이다. 그는 똥물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똥물을 뒤집어 쓴 은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박현감은 퀭한 눈으로 똥 냄새가 밴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자는 쇠붙이니 똥물이 묻어도 씻으면 그만이다. 허나 종이는 다르다. 종이는 냄새가 배면 끝장이야. 그는 은자와 함께 숨겨두려 했던 아직 마루 밑에 넣지 않은 물건 하나를 품속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 장부만은 냄새가 배거나 더러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장부는 자신이 돈을 바친 고관대작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훗날 자신을 보호할 보험이자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박현감은 방문을 조금 열고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아, 개 있느냐? 소월이 다가오자 박현감은 코를 막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이다. 아주 귀한 것이니 절대 냄새가 배거나 더러워져서는 아니 된다. 내가 이것을 맡아 목숨처럼 지키거라. 내 방은 지금 기의 흐름이 좋지 않아 귀한 물건을 둘 수가 없다. 나으리, 안색이 무척 창백하십니다. 방 안에서 냄새가. 닥쳐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 족보를 잃어버리면 내년 목숨도 없는 줄 알아. 박현감은 소월에게 장부를 떠넘기듯 맡기고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월은 영문도 모른 채 현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리 장부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박현감이 똥냄새와 싸우는 동안 고을의 민심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쌀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현감이 고을 재정을 몽땅 털어 야반도주할 준비를 마쳤다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기야 성난 백성들이 관아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감은 나와라, 쌀을 내놓아라. 박현감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밀란이라도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래, 은자다. 은자 상자를 보여주며 이것 보아라. 우리 고을의 국가는 이렇게 튼튼하다. 라고 큰 소리치면 저 무지한 것들은 금세 조용해질 것이다. 하지만 마루 밑에 숨겨둔 은자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똥 냄새가 났습니다. 이대로 꺼냈다가는 비웃음거리만 될 뿐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박현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소월이 그년을 이용하자. 박현감은 은밀히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아, 내 너에게 아주 중대한 임무를 하나 맡기려 한다. 박현감은 소월을 데리고 은밀한 창고로 가더니 빈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상자들의 돌덩이를 채워 넣어라. 꽉꽉 채우고 뚜껑을 닫은 뒤 비단 보자기로 덮어라. 이것이 바로 내일 백성들에게 보여줄 은자 상자다. 나으리, 돌덩이라니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걱정 마라. 내가 비단으로 덮어두고 멀리서만 보여줄 것이다. 허나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일 연회에서 내가 상자를 공개할 때 만약 누군가 의심을 품고 상자를 열어보라 다그친다면 그때는 내가 나서야 한다. 어찌 나서란 말씀입니까? 내가 열쇠를 가진 관리자로서 은자를 훔쳐 돌로 바꿨다고 자백하거라. 소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들고 있던 돌덩이가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훔치다니요? 저는 맹세코 손톱만큼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박현감은 소월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나도 안다. 허나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선택해라.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내 시어미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둘 다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냐. 소월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감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월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망적인 모습에 홍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월아, 내 눈빛이 죽으러 가는 사람 눈빛이다. 어미한테 숨기지 말고 털어놓거라. 소월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홍단의 품에 안겨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홍단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 썩을 놈이 감히 내 며느리를 제물로 바치려 들어? 아가, 뚝 그쳐라. 너 혼자 죽게 두지 않는다. 홍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복면과 도둑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바로 그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도둑. 검은 고양이다. 아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놈이 파놓은 무덤에 놈을 밀어 넣을 방법이 있어. 그날 밤 소월은 다시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박현감이 족보라며 맡겼던 비밀 장부였습니다. 소월은 아무도 없는 창고로 들어가 돌덩이를 채우라던
상자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덩이 대신 그 장부를 상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채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상자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는 현감의 파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관아 앞마당에는 거대한 연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지역 유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연회장 중앙에 높이 쌓인 상자 더미에 꽂혀 있었습니다. 박현감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고을 유지 여러분, 그리고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결백과 우리 고을 재정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박현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상자들 안에 든 것이 바로 우리 고을을 지탱할 은자들입니다. 제가 쌀이 썩을까 염려되어 은자로 바꾸어 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모함한 것입니다. 현감이 비단을 걷어내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건재함은 무슨? 내 코에는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구나. 관아 지붕 꼭대기에 검은 복면을 한 산에 검은 고양이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현감이란 자는 똥 묻은 돌멩이나 끌어안고 있구나. 저 상자 속에 든 것이 과연 은자일까? 아니면 내 놈의 탐욕일까?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상자를 열어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현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냐? 잘 걸렸다. 지금 상자를 열어 돌덩이가 나오면 모든 죄를 소월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피해자인 척하면 된다. 박현감은 소월을 향해 악랄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우국 충정을 모욕하느냐? 좋다, 내 결백을 보여주마. 소월아, 당장 상자를 뒤집어라. 내 손으로 저 무지한 것들의 눈을 뜨게 해주거라. 그 외침은 어서 상자를 열고 내가 훔쳤다고 자백한 뒤 죽어라. 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상자 앞으로 걸어 나가 현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현감 마님의 명대로 제가 짊어져야 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월은 망설임 없이 상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콰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깨지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돌덩이가 아닌 하얀 눈송이 같은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수백 장의 종이들이 허공으로 흩날려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왜? 박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현감이 소월에게 족보라 속여 맡겼던 매관매직 비밀 장부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종이 한 장을 주워 잃었습니다. 이거. 이방 자리를 천냥에 팔았다는 문서잖아. 여기는 진율미 300석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현감은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감의 실체입니다. 쌀을 빼돌리고 관직을 팔아치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현감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 고양이가 사뿐히 땅으로 내려와 복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소월의 시어머니 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증인이다. 현감 놈은 내 며느리를 협박해 나까지 죽이려 했다. 내 놈의 침소 마루 밑에 똥물을 부어 놈이 은자를 꺼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홍단의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관아 안채로 몰려가 마루를 뜯어냈습니다. 잠시 후 악취가 진동하는 은자 상자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똥물에 뒤범벅이 된 은자들은 박현감의 추악한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박현감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칼날이 제 손에서 춤을 추다 제 목을 찌른 꼴이었습니다. 천하의 탐관오리가 제 꾀에 넘어가 똥물 묻은 은자와 함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은 박현감의 귓가로 천둥소리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연회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홍해처럼 발라지며 낡은 갓을 쓴 선비가 당당히 마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현감을 포박했습니다. 네 이놈,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죄 없는 아랫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다니.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깔고 앉았던 똥물이 증명하고 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전현들이 저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박현감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마당 한 구석에 똥물 묻은 은자들과 바람에 날려간 치부책이 그의 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박가를 파직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한다. 또한 머나먼 절해고도로 유배를 보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박현감은 자신이 소월을 해하려 파놓았던 함정에 스스로 빠져 관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어사는 소월과 홍단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라. 너는 비록 현감의 하수인 노릇을 했으나 용기를 내어 그 죄상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너의 공을 참작하여 죽은 남편의 빚을 모두 탕감하고 너를 양인으로 면천하노라. 나으리, 만극하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소월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어사는 홍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전설의 의적 검은 고양이라지. 국법대로라면 너 또한 죄를 물어야 마땅하나 훔친 쌀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고 큰 도둑을 잡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대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조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늙은이가 이제 무릎이 쑤셔서 지붕 타는 짓도 못해 먹습니다. 얌전히 국밥이나 팔며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월은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안주인이 되었고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홍단은 다시 국밥집 할머니로 돌아가 손님들에게 구수한 입담을 풀었습니다. 자, 국밥 나왔소. 똥물에 빠진 현감놈 이야기는 더미니 천천히 들고 가시게. 어머니, 그만 좀 하십시오. 국가 식습니다. 소월이 타박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똥물에 가두었으나 서로를 위하는 고부의 마음은 흉년에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을 사람들은 국밥을 먹을 때마다 똥물 뒤집어 쓴 현감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고 합니다.